오늘은 우리 그 협력업체 파피루스 김남일 대표님하고 같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하면은 참 곤란한 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욕실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는 변기 배수하는 부분, 우리가 뭐 흔히 전문 용어로 똥관이라고 합니다. 하수관이라든가 수도관은 옮기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똥관은 커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옮기게 되면은 바닥을 갖다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절대로 옮기지 말기를 부탁드리고요. 욕실 벽을 또는 바닥을 타일로 덧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무방합니다. 툭툭 쳐가지고 울리지만 않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울리면 그 부분적으로 뜯어내고 재시공해도 됩니다. 그런데 2번을 덧방한 걸 갖다가 또 한 번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안에 이물질이 많이 낄 수도 있고, 이물질이 끼면 곰팡이가 생기죠. 화장실도 문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하면은 뭐 2cm, 3cm가 자꾸 두꺼워지니까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 했다 또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옷 2겹 이상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천장을 요즘에 목공으로 처리해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라든가 도장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로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화장실은 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장을 목재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틀어지고 터지고 이러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고 2, 3년 안에 반드시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즘 돔천장 잘 나오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깔끔하고, 그걸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뭐 유튜브 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하이라이트, 인덕션, 특히 인덕션이 상당히 좋죠. 잘 뒤지도 않고 빨리 끓여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고 할 수 있는데, 전압을 고출력 한 5kW 정도를 쓰기 때문에 동시에 뭐 3구, 4구, 5구까지도 나오는데, 동시에 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 안에 단독 배선을 한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한데, 가지치기라 그러는데 리드선을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껴놓은 집은 잘못하면 선이 녹아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규격된 콘센트 단독 배선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확장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관계 기간에 허가를 득해서 고객한테 허가증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허가증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새롭게 도면을 그려서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고객한테 제출해 주고, 허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비내력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력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샤시를 뜯어내고 나면 완전히 옹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면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고, 또 벌금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책임은 집주인이 지는 거거든요. 책임 범위는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팔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면피예요. 그러면 집을 새로 샀잖아요. 불법 행위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할 경우에는 먼저 돼 있는 경우도 다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50% 동의를 받아야 돼요. 건축 한 동에서 50% 동의서 없이는 구청에서 사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의제기 할 수 없죠. 뭐 시끄러운 건 둘째 문제고 50%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목공 부분에서 다른 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깔끔하게만 하면 되는데, 천장 석고보드를 가르려면 철겁이 들어가죠. 또 목공 자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거실 천장만큼은 이게 동선이 길잖아요. 사람도 오랫동안 있으면 허리 디스크 나가듯이 이게 기니까 허리가 이렇게 내려온다. 중력을 이길 수 없어서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 천장에 상 설치가 돼 있는데 밑에 석고보드가 받쳐져 가지고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이걸 총으로 쏴가지고 붙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중을 못 이겨가지고 조금씩 내려오니까 벽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거 고객들은 벽지 잘못이라고 하는데, 몰딩도 보면 이게 금이 가 있어요. 몰딩도 약간 떠받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년에서 30년 차 된 아파트들은 그거 진단을 잘 받아서 부분 수리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수리할 것인가. 석고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석고보드는 겉에는 그냥 나무같이 보이지만 이게 종이 제품이에요. 종이. 이 가운데는 흙이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가 여러 겹으로 붙여놓은 건데 그러니까 습기에 약할 수밖에 없죠. 그 윗집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러면 벽지만 바꿔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이 양에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석고보드가 손상이 됐는지 안 상했는지 또 석고보드에 물이 많이 장시간 동안 갇히고 있으면 또 곰팡이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제거해야 되고 석고보드가 망가졌으면 석고보드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고 나서 도배를 해야 되는 그 고객들은 그걸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오래된 집이면 이게 천장에 붙어 있으니까 이 위에 강목이 붙어 있거든요. 상이라고 하는데 강목의 힘으로 얘가 붙어 있는데 강목이 내려앉으면은 석고보드 이거 무겁거든요. 점점점 해서 20년 30년 되면은 물에 불었다가 또 말랐다가 하면서 그 손을 봐야지 되죠. 아니면 다 뜯고 다시 하든가.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벽지를 뜯어봐야지 알아요. 뜯었는데 보니까 벽지의 껍질에 석고보드지가 다 붙어서 떨어져요, 같이. 그러면 이 석고보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간으로 치면 한 100살 살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부분적으로라도. 아니면 이 멀쩡하게 있다. 그랬을 때는 물을 중간에 좀 먹었고 아스라진다, 부스러진다. 뭐 그렇게 얇아지고 그러면 그런 면만 몇 장을 가릴 것인가 피해 범위를 잘 헤아려서 하시는 게 우리가 완벽한 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하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5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